최종 점검 모의고사 1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응용 계산인데 서울 강남대로에서는 신호등 ABC가 있다. 신호등의 점등 시간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할 때 세 개의 신호등이 처음으로 동시에 파란불이 켜진 후 두 번째로 동시에 빨간불이 켜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A 같은 경우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요게 한 사이클이 20초예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17초고요. 그 다음에 C는 노란불이 없이 16초가 됩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신호등의 한 사이클은 20, 17,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파란불이 켜진 후 그랬어요. 파란불이 켜진 후. 자, 그 다음에 20과 17과 16 요게 이제 한 사이클이니까 이것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20, 17, 16입니다.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2개 이상만 나눠지면 됩니다. 그래서 4로 나눠지네요. 그냥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4, 20, 80, 17 곱하기 80입니다. 맞죠? 그래서 136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 사이클은 1360초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세 개의 신호등이 처음으로 동시에 파란불이 켜진 후 그랬습니다. 그죠? 그거 후에 두 번째로 동시에 빨간불이 켜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랬단 말이죠. 맞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신호등이 한 사이클이 언제예요? 한 사이클이 얼마라고 했죠? 20, 17, 16이라고 했어요. 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20과 17과 16의 최소 공배수가 1360초인 건 알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동시에 파란불이 딱 켜져요. 맞죠? 그 얘기는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맨 처음. 맞죠? 맨 처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시에 파란불이 켜진다. 이러면은 답이 이거예요. 1360초. 맞죠? 근데 파란불이 두 번째로 동시에 파란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빨간불이 켜져요. 빨간불. 그러면 1360초 후에 동시에 파란불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파란불 A 같은 경우는 10초, 2초니까 12초 후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8초, 4초, 12초 후에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C는 12초 후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360에다가 12초가 흘러야 모두 빨간불이 동시에 켜지는 상황이다. 맞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해보시면은 1372초. 3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3번으로 많이 고르시는데 실제로는 3번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다음 2번. K동물원에는 3마리 거북이가 살고 있다. 그중 한 마리가 한 번에 2마리를 임의로 골라 나이를 곱하면은 77, 143, 91 이렇게 나옵니다. 3마리 거북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거북이와 가장 나이가 어린 거북이의 차는 몇 살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A, B는 77. 그 다음에 뭐 B, C는 143. 그 다음에 뭐 C, A는 9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순환형이라고 해요. 순환형. 순환형은 더하는 형태였다면 다 더하겠지만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곱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 더하는 거는 숫자가 크지 않은데 곱하는 경우 숫자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풀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셔야 되냐? 77, 143, 77, 143, 91을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7, 11이 나오고요. 맞죠? 여기는 11, 13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7하고 13이 나와요. 끝났죠.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거북이
어린 거북이. 이거 구하는 거예요. 됐죠? 이걸 일일이 따져서 하려고 힘들어요.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3번. 수영장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 A와 물을 배출하는 장치 B가 있다. A, B 각각 1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공급하고 배출한다. A 장치를 열었을 때 수영장을 가득 채우는 데는 4시간. 그 다음에 B, A와 B를 동시에 작동했을 때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이 걸린다. 자, 됐죠? A와 B. 이게 지금 차이가 뭐냐면 A 같은 경우는 물을 넣고 있는 거고요. B는 물을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수영장에 물이 가득 채워 있을 때 B를 열어 전체 물이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이거는 뭐 그냥 기본형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는 시간당 4분의 1만큼씩 일하죠. 맞죠? 왜 4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B는 몇 분이 얼마나 걸려야 물이 다 빠지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걸 X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시간당 X분의 1씩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둘을 같이 했더니 6시간이 걸려서 1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 얘기는 얘가 6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6분의 1. 넘어가면 4분의 1과 6분의 1은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5예요. X는 5분의 12. 됐죠? 5분의 10입니다. 5분의 12.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맞죠? 죄송합니다. 빼기죠, 빼기. 이상하게 됐습니다. 숫자 너무 커서. 자, 빼기였으니까 12분의 1이네요. 12분의 1. 끝났습니다. X는 12시간.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까요? 4번. 터널의 길이가 10km이고 열차의 길이가 2km. 굉장히 기네요. 열차의 속력이 시속 300km.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과 문제 같은 경우는 통과했다 그러면은 열차가 이렇게 있고 맞죠? 열차가 있고 실제로 이 터널을 통과한다는 개념이 베이스로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통과의 개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앞머리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즉 터널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까지 더한 것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의 길이 10km와 열차의 길이 2km를 더한 거리만큼 이동한 겁니다. 시속 300km로. 맞죠? 몇 초가 걸렸느냐? 그러면은 300. 이거 분해. 12km죠. 맞죠? 그 다음에 결과가 초로 나왔으니까 시간이 아니라 초로 바꿔야 돼요. 3600 초 300 12 맞죠? 킬로미터 지워지고요. 312죠. 맞죠? 이게 올라갑니다. 12의 제곱이 되네요. 144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공식을 알면 어렵지 않고요. 터널 유형은 그래도 잘 나오는 형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1, 2, 3, 4, 5가 적힌 5개의 크기와 모양이 같은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홀수이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고 짝수면 3번 던진다. 공을 하나 꺼낸 다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숫자 합이 5가 나올 확률을 P분의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사위를 2번 던지느냐 3번 던지느냐고 결과적으로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다. 그러면은 공을 1, 2, 3, 4, 5라고 했을 때 홀수가 나왔다.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5개 중에 3개죠. 1, 2, 3, 4, 5니까 1, 3, 5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5분의 2. 그 상태에서 주사위를 2번 던진대요. 맞죠?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눈이 2부터 16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숫자 합이 5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5가 되는 경우가 14부터 4일까지니까 4개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짝수가 된다. 그러면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그죠? 주사위를 3번 던져. 그러면은 합이 5가 되려면은 3, 1, 1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 2, 1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311이다. 그러면은 311, 131, 1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네요. 근데 주사위를 3번 던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6의 세제곱 216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36분의 1 9분의 1 정리하면은 약분 되네요 또. 자 여기는 15분의 1 나옵니다. 이거는 90분의 1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둘을 지금 더해야 되는 거죠. 90분의 6, 90분의 1이니까 90분의 7.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9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경우의 수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연속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곱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은 더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이 같이 있었던 거죠. 90분의 7, 97입니다. 다음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 빨강, 파랑, 노랑, 검정 네 가지 색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없으나 같은 색을 이웃하여 칠하면 안 된다고 하면 색칠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보통 이런 문제는 인접하지 않은 원칙은 이거예요. 인접하지 않는 두 부분이 기준이다. 즉 여기서는 지금 니은하고 리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인접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이 색깔이 같은 경우와 니은과 리을이 색깔이 다른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색칠을 해줘야 돼요. 맞죠? 색깔은 총 4가지입니다. 그럼 처음 니은과 리을이 색깔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 색 하나를 정할 경우의 수가 4가지죠. 그 다음에 기역에다가 칠하는 거는 니은과 리을하고 색깔만 다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역, 니은하고 색깔이 달라야 되죠. 24가지가 나오고요. 니은하고 리을하고 색깔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니은에 칠할 거, 그 다음에 리을에 칠할 거 달라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니은하고 리을하고 색깔이 달라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은 색이와 색깔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더하게 되면 24, 48가지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죠. 조금 빠르게 풀이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갑니다.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순서대로 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기역 또는 디귿이 가장 많죠. 그럴 때는 그냥 기역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냥 A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기역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예요? 4가지. 그 다음에 니은에 칠할 수 있는 거는 기역과 다른 색깔.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역, 니은과 다른 색깔. 그 다음에 리을은 기역, 디귿과 다른 색깔.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가 더 쉽습니다. 그 답은 48가지 2번입니다. 2번. 다음 7번입니다. 농도가 X%인 식염수 100g과 20% 식염수 400g을 섞었더니 17% 식염수가 되었다. 100g의 식염수의 농도는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에서는 농도를 물어본 거잖아요. X를 물어봤습니다. 농도를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농도 공식을 쓰는 거고요. 농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커 또는 소금의 양을 쓰는 건데 사실은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농도를 쓰든 비커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농도를 한번 가볼게요. 자, 농도가 X%다. 100g. 밑에는 소금과 물. 위에는 소금만. 자, 그 다음에 20% 400g. 그 위에는 100 곱하기 100분의 X니까 X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20%라고 했으니까 바로 80. 곱하기 100을 했더니 17%가 됐다. 한 5죠. 넘어가면 85예요. 85. 그래서 X 플러스 80은 X는 5. 이게 나오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답은 2번이고 조금 빠르게 풀이하는 방법 있죠. 바로 시소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X%랑 그 다음에 20%를 섞어서 뭐가 나왔어요? 17%가 나왔어요. X가 20%보다 작은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X가 20보다 크면 둘을 섞었을 때 17이 절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100g, 여기가 200이 아니라 400g이죠. 자, 시소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무게의 비가 1대4다? 그럼 거리의 비는 4대 1이 나와야 되죠. 맞죠? 근데 이게 3이니까 여기는 12가 돼야지. 그러니까 X가 5다. 단박에 나옵니다. 단박에 시소 공식 쓰시면 답은 2번이죠. 2번. 다음 8번입니다. 사회 초년생 A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저축했다. A씨는 재작년 1월 초에 B은행을 방문하여 2년 만기 저축 계좌를 개설했고 매월 100만 원씩 납부했다. 금리는 연 5%이고 이자 소득세가 15.4%라면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자 소득세라는 것은 이자에만 부과되는 거예요. 원금은 안 건드립니다. 만기 시점에 A씨의 통장에 입금될 금액은 이랬고 단 금리는 연말에 단리로 일괄 적용한다. 무슨 말이에요? 매달 100만 원씩 넣었어요. 그러면은 연말에 즉 1년 말이면 1,2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2년 넣었으니까 2년 말에는 2,400만 원이 되겠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식만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일단은 1년 말에는 1,200만 원. 여기다가 5%죠?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순수 이자. 하지만 세금을 내야 돼요. 얼마큼? 15.4%입니다. 15.4%면은 846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맞죠? 이겁니다. 자, 이걸 구하시고 그 다음에 2년 말에는 뒤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자만 쓴 겁니다. 이자만. 그러니까 애초에 3,600만 원에 5%, 3,600만 원에 10%가 얼마예요? 360만 원. 그거의 절반이 5%죠. 180만 원. 맞죠? 그러니까 180만 원에다가 846. 요 곱한 값에다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원금이 2,400만 원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택지를 좀 봅시다. 95만 원, 100만 5천 원, 101만 5천 원, 152만 원, 180만 원, 203만 원 차이가 좀 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하다 보면 답 나옵니다. 요걸 대충 이렇게 합시다. 0.85라고 하자고요. 0.85. 그거보다 좀 작다 이렇게 합시다.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0.8 곱하게 되면은 144. 자, 144만 원이 되고요. 5%면 10% 절반이라고요. 9예요, 9. 이렇게. 153. 요것보다는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153만 원보다 작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절대 이거 응용 계산이기도 하지만 응용 계산을 보통 이렇게 대략적인 값보다는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문제에서는 항상 강조하지만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정확하게 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고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지 간의 차이가 촘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0.846을 0.85보다 좀 작은 수로 봐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가보죠. 10번.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에 다음은 특정 기업 47개를 대상으로 제품 전략, 기술 개발 종류 및 기업 형태별 기업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개, 시장 견인은 존속성, 와해성, 존속성, 와해성.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면 존속성, 와해성으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시장 견인 어쩌고 기술 추동에 대해서 어쩌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제품 전략이 시장 견인이냐 아니면 기술 추동이냐 이걸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기술 개발 종류에 대해서 존속성으로 묶을 수도 있고 와해성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단순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됐죠? 나오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각 기업은 한 가지 제품 전략을 취하고 한 가지 종류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됐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옳은 겁니다. 와해성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중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대기업의 비율보다 낮다. 이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율이 대기업 비율보다 낮다. 그러면 와해성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은 와해성 기업은 벤처가 12, 대기업이 11 이러면 벤처가 낮은 게 아니라 대기업이 낮은 거죠. 틀렸고 2번 기술 추동 전략을 취하는 기업 중에는 존속성 기술을 개발하는 비율이 와해성 기술을 개발하는 비율보다 낮다. 존속성이 12고요. 그 다음에 와해성이 8인데요. 그죠? 틀렸고요. 3번 존속성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비율이 와해성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비율보다 높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엮어요. 그러니까 시장 견인 기술 추동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존속성 기술이 지금 보자 12, 24예요. 와해성 기술은 16, 16에다가 23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더 많죠. 맞죠? 네, 3번이 답이네요. 벤처 4번 벤처기업 중에는 기술 추동 전략을 취하는 비율이 시장 견인 전략을 취하는 비율보다 높다. 기술 추동이 벤처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기업 중에는 시장 견인 전략을 취하는 비율이 자, 여기서 이제 시장 견인이 17, 기술 추동이 10이에요. 쉽습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유형별 국가 지정 등록 문화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위가 일단 건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적인 부분이 없어요. 추이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로축도 그렇고 세로축도 모두 다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들. 그 다음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개라는 것은 작은 합계예요. 맞죠?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 수가 끝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별로 서울부터 기타까지 있습니다. 기타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진 자료가 전부 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합계는 밑에 있는 것들 다 더한 건데 밑에 사실은 개수가 많으니까 합계를 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합계를 주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몇 번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쓸 거면은 안 줘도 되는 애예요. 합계는 됐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비교가 주 목적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서울의 국보가 전체 국보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서울의 국보 331, 서울의 국보 164. 자, 서울이 약 50%인데요. 맞죠? 약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물은 택도 없죠. 왜냐면은 전체가 2106이고 서울이 682예요. 절반의 근처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보가 큰데 작다 그랬네요. 1번은 틀린 겁니다. 다음 2번 문화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문화재가 가장 적은 행정구역은 인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이 되게 애매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문화재가 없다 그랬어요. 지정문화재가 됐든 등록문화재가 됐든 일단은 없다라고 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세종과 기타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없는 경우를 제외했을 때 꼴등이 인천이냐라고 한 거고요. 인천이 8이지만 울산은 6입니다. 6.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3번 지정문화재 중에서 사적입니다.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경북이며 사적의 1등이 경북이다 그러면 경북을 일단 찾는 거예요. 99? 99 맞아요. 그죠? 왜냐면은 세 자릿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명승이 가장 많은 것은 전남이다. 전남이다. 아니죠. 강원이 25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전남의 국가무형문화재가 전체 국가무형문화재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다. 일단은 15%는 자, 앞서서도 기준수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15%는 언급 한번 했지만 좀 강조할게요. 중요하거든요. 얘는 10% 더하기 5%예요. 너무 당연하죠. 10% 더하기 2분의 10%. 그렇죠? 즉 10%는 구하기 쉬워요. 왜? 소수 점 하나만 옮기면 되니까. 그 다음에 5%는 0.05를 곱하면 돼요. 근데 0.05를 곱하는 것보다 반을 구하는 게 더 쉬워요. 절반. 됐죠? 그래서 10% 방금 구한 거에 절반을 더하시라고요. 됐죠? 그래서 15%는 꽤나 의미가 있고 자주 등장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전남이 전체에서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럼 전체가 138이에요. 그 다음에 전남이죠. 전남이 15입니다. 15. 끝났죠. 왜 끝났냐? 이 15%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00일 때가 15가 15%예요. 그렇게 보시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15% 구하라. 그러면 10% 구해. 그리고 이거의 절반이라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센스죠, 센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5%는 절대 안 되고 자, 12 차이 나니까 이거는 11%도 안 됩니다. 맞죠? 11%도 안 되네요. 다음 답은 일단 5번이 됩니다. 5번. 기타 행정구역을 제외하고 기타 행정구역을 왜 제외하는 거죠? 기타는 자, 기억하세요. 기타를 제외한 이유는 기타의 구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뭔가 대소 관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더 크다? 더 작다. 물론 절대량으로만 따진다면 뭐 할 수 있겠죠. 절대량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기타 안에 있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는 일반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제외 안 하면 오류이기 때문에. 지정문화재 중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소개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명승이 없는 행정구역, 명승이 없는 게 기타를 제외했으니까 네 곳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가 없다. 자, 행정구역 수는 같대요. 맞죠? 행정구역의 개수는 같죠. 둘 다 4개로 똑같고요. 심지어 그 지역도 같네요. 기타를 제외한다면. 맞죠? 지역도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